2차 함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무엇일까?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것 배웠었는데 x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y의 값이 달라진다. 그게 1차 함수였었어요. x의 어떤 값을 넣음에 따라서 y 값이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1차 함수였는데 2차 함수는 그 y는 하고 나오는 우변이 2차식이다. 이렇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c다. 이런 식으로 2차식이 나오면 이걸 2차 함수다 라고 합니다. 당연히 2차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x제곱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a라는 애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게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a가 만약에 0이 되면 이건 1차 함수가 되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y는 하고 나온 이제 우변이 x제곱이다. 2차식.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다. 이 중에 가장 높은 차수는 2차니까 이것도 2차식. 2번 보면 y는 2x-1, 2x 요거 1차죠. 그러니까 이건 1차.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분모에 있는 것은 2차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y는 x제곱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다라고 하면 x제곱이 보이니까 이거 2차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2차가 아니라 얘는 2차가 아니다 라고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분모에 있으면 안 된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y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죠. 어쨌든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분모에 제곱이 있는 건 안 됩니다. 분자에 있어야 돼요. 분자에.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있던지. 자, 다음 장.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1번 볼게요. 1번 보면 2x-5 얘는 1차죠. 이거 1차 함수다. 어쨌든 2차가 아니다. 2번 보면 이 마이너스 x제곱 얘가 가장 높은 차수죠. 제일 높은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이건 2차 함수가 맞다. 3번 같은 경우는 분배 법칙을 해줘야지, 이걸 전개를 해줘야지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묶여있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항상 분배 법칙을 해서 x 곱하기 x니까 x제곱 x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자, 풀러놨더니 x제곱이 생겼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가장 높은 차수가 제곱이다.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맞다. 자, 4번 볼게요. 4번도 요 묶여있는 완전제곱식을 풀면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근데 뒤에 마이너스 9x제곱이 있다. 얘랑 지금 똑같이 9x제곱이지만 부호만 반대니까 서로 지워진다. 정리를 하면 6x 플러스 1이 된다. y는 6x 플러스 1이 됐어요. 이거 제곱이 없죠? 2차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3번이 됩니다. 2번, 3번. 자, 2번은 넘어갈게요. 97페이지. 자, 이제 어떤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지 볼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y는 x제곱이니까 여기 x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을 때 y 값이 어떤 숫자가 나오냐 그걸 볼 거예요. y는 x제곱에다가 요 x에다가 0을 대입했다 해보면 0의 제곱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x가 0일 때 y도 0이 되고, 이제 0이 아니라 1을 넣었다. 1의 제곱은 1이니까 여기가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1이 된다. 요 y 칸은 지금 제곱한 것 위에 x값에 제곱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y는 x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는 2의 제곱인 4, 그럼 여기는 3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3, 3은 9가 된다.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플러스 4,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플러스 9 이렇게 된다. 요걸 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점을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0일 때 0, 0,0 1일 때 1, 1,1 2일 때 4, 2,4
3,9. 자, 지금 이 오른쪽 부분 다 표시를 했고요. 이제 왼쪽 부분 해볼게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9. 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우선은 여기는 이렇게만 표시를 하고 뒷장을 보면서 그림을 볼게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뒷장 보면 우리가 방금 표시를 한 게 그림 1번 요거예요. 그런데 그림 1에서 그림 2, 그림 3으로 갈 때 뭐가 달라지냐? 뭐가 달라진 거냐면 요 가운데 점이 점점 늘어났죠? 그림 2번 보면은 점을 늘린 거는 요 가운데 우리가 아까 0, 1, 2, 3 요렇게 x 값이 0, 1, 2, 3일 때 y 값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낸 거였는데 이번에는 요 사이에 0.5, 1.5, 2.5 가운데 더 잘게 칸을 나눠준 거예요. x 값을 더 잘게 나눠주니까 점이 더 많이 생겼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그림 3번처럼 요렇게 요런 모양이 나온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y는 x제곱이다 라는 애는 이런 그림 3번 같은 그림이 나온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라는 애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한 곡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0,0을 지났죠? 여기서 말하는 원점은 그 0,0을 말하는 거예요. 0,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다. 볼록하다라는 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모양이다. 지금 우리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모양이다 라는 걸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y축의 대칭이다 라고 돼 있어요. y축. 우리 요게 x축, 요게 y축이죠. y축의 대칭이다 라는 소리는 y축을 기준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요 아래 그림을 보면 이쪽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마치 거울로 보듯이 아니면 접었다 편듯이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요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게 y축 대칭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3번을 이제 많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요게 이 가로축이 이게 x축이니까 요 부분을 x가 0보다 작다를 말하는 거고 요 오른쪽 부분을 x가 0보다 크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 부분일 때 요 부분일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 값이 증가하면 이라는 게 우리 뭐 이쪽에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라고 보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y의 값은 감소한다. y의 값이란 소리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좌표 평면에 표시했을 때의 이 y 좌표 높이를 말하면 돼요. 높이. 이건 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는 여기 제일 높은 점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점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높이가 점점 감소한다. 높이가 감소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그건 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 있을 때 이 부분일 때는 해당하는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점점 내려간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랫줄 x가 0보다 클 때, 자, 이 오른쪽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일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얘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게 그 말입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지금 요 3번에 대한 설명. 자, 4번 볼게요.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보다 위쪽에 있다. x축이라고 하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였어요. x축. x축보다 이 그림, 요 포물선을 나타내고 있는 얘가 위에 있죠. 위에. x축보다 위에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원점을 제외한이라 돼 있어요. 원점을 제외한. 원점은 아까 0,0이라 그랬으니까 요 점에 있겠죠. 자, 얘는 x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완전 위쪽과 이게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x축에 포함되어 있다. 원점이라는 거는. 그리고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림상으로 볼 때 x축보다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x축 아래에 있다는 소리는 뭐 이런 이 아래쪽에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래쪽에 그림이 아무것도 없죠. 자, 이 부분 잘 봐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의사소통에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x축 위쪽에 있다. 그 까닭을 말해보자. 자, y는 x제곱이다. 어떤 걸 제곱했어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위쪽에 있는 거다. 플러스 부분에 있는 거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 지금 탐구해 봅시다에서는 a가 2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a가 2인 상황. x제곱에 2를 더 곱한 거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y는 x제곱의 표에다가 2를 더 곱해주면 y는 2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씩 더 곱해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요거에다가 곱하기 2를 더해줘서 여기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칸에다가 이제 모는 종이에다가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요 아래 99페이지 요 아래 그림처럼 나오게 될 텐데 한번 맞게 표시한 건지 볼게요. 1, 지금 요 첫 번째 줄이 x, 두 번째 줄이 y니까 세 번째 줄이 y니까 1,2 1,2 여기 2,8 2,8 여기 제 빨간색 그림이랑 겹쳐지네요. 3,18 이렇게. 자, 이 마이너스 부분에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18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y는 2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던 게 아까 우리가 했었던 y는 x제곱의 그래프. 차이점이 보이죠. 차이점이 지금 요 빨간색으로 두껍게 표시해 볼게요. 얘랑 원래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y는 x제곱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애랑 차이점이 뭐냐? 얘가 빨간색이 좀 안쪽에 있다. 안쪽에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경사가 더 급하다. 요거 둘에 요걸 폭이라고 하는데 폭이 좁다. 더 넓게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이 검정색과 검정색 요 폭보다 빨간색에서 빨간색까지 여기 폭이 더 좁죠. 자, 요런 그 그림으로 볼 때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넘어갑니다.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 함수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라 라는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 아까 y는 2x제곱 그래프 나왔던 거는 y는 x제곱 이렇게 있고 2x제곱은 이렇게 좁게 좀 뾰족하게 돼 있었다. 폭이 좁게 돼 있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숫자가 2분의 1로 바뀔 땐 어떤 그림이 나올까? 라는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y는 x제곱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워서 그릴 줄 알지만 거기에 2분의 1씩을 더 곱한 거예요. 그러면 1,1이 아니라 1,2분의 1 2,4였는데 거기 2분의 1에서 2,2 3, 여긴 뭐 치지? 3일 때 y는 x제곱
3을 넣으면 3,9에 2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3,2분의 9이요. 2분의 9 4.5. 여기가 4.5에 체크된 거예요. 자, 3,4.5 이런 식으로 이 값을 찾아서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지금 우리가 2분의 1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좀 두껍게 한번 더 칠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차이가 있냐, 아까 거는 폭이 더 좁아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 거는 폭이 더 넓어서 바깥쪽으로 그려졌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2x제곱, y는 2분의 1 x제곱, 세 가지 차이가 뭐냐, 얘는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얘는 좀 더 뾰족하게 그려져 있었고 얘는 더 넓게 그려졌다. 자, 이 지금 세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얘 앞에 있는 숫자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1번을 푼다고 보면 y는 x제곱이 있고 y는 3x제곱과 y는 3분의 1 x제곱을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수치를 따져서 그릴 수도 있지만 대충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y는 x제곱보다 3x제곱은 뾰족하게 나올 거고 3분의 1 x제곱은 널쩍하게 나올 거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요 정도만. 요거 실제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보는 게 맞는 건데, 자, 우리는 우선 얘가 좀 더 안쪽에 폭이 좁게 들어가 있고 3분의 1 x제곱은 폭이 넓게 들어간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상상으로 그렸지만 요 y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게 그려주는 거예요. y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게, 이렇게. 자, 이번엔 뭘 할 거냐?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플러스여서 다 x축보다 위쪽에 올라와 있었는데 마이너스 x제곱을 하자라고 보면은 우리 y는 x제곱의 값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더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온 값이 다 0을 제외한 나머지 값은 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걸 그래프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101페이지 요런 그림. 위에 게 x제곱,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준으로 잡고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정반대로 요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됐다. x축을 기준으로 한번 딱 접어놓은 것처럼 모양이 생겼죠. 모든 값이 마이너스로만 바뀌고 수치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일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플러스 버전과 마이너스 버전은 x축을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요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요 말 잘 기억해 두시고요. x축 대칭이다. 아까 이 그래프 자체, 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또는 y는 x제곱, 얘 자체는 y축 대칭이다. y축을 기준으로 딱 접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라고 했었는데, x축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는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서로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할 때 부호만 다르다 그러면 이건 x축 대칭이다. 그리고 각각의 그래프는 자기 자신은 y축 대칭이다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오른쪽 그림은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다.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우리는 정확한 수치로 한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그려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는 대충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얘는 x가 0이다. 그럼 0,0을 집어넣으면 0의 제곱에서 곱해주면 0이 나오겠죠. 0,0 1을 넣었다 해보십시다. 1 마이너스 2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도 넣어볼게요. 2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 4, 4의 8 그럼 2,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겠네요. 여기 정리되면 그걸 표시해 볼게요. 0,0이랑 1, 마이너스 2랑 2, 마이너스 8 자, 요 세 개 점만 찍어도 지금 주어져 있는 까만 것보다 폭이 좁게 내려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대칭이니까 이렇게 또 내려올 거다. 대칭이니까 좀 더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그래프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보다 좀 넓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대칭으로 이렇게. 자, 아까 우리가 플러스 버전 했을 때랑 똑같아요. 앞에 y는 x제곱 앞에 요 숫자 개수 부분의 숫자가 정수 형태라고 하면 폭이 좁고 요 앞에 숫자가 분수 형태다라고 하면 폭이 넓다. 이렇게 넓게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성질들을 말해줄 건데 요거를 봅시다. 요거. 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a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a1 y는 ax 제곱에서 a가 1이란 소리는 y는 x 제곱이란 소리죠. 요 파란색이 지금 y는 x 제곱의 그래프고 초록색은 y는 2분의 1 x 제곱, 빨간색이 y는 2x 제곱의 그래프다. 자, 지금 요 a 자리에 있는 숫자가 2, 1, 2분의 1 바뀌면서 그래프의 폭이 점점점 넓어졌죠.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버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안에 지금 y는 ax 제곱일 때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면서 폭이 점점점 더 넓어졌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지금 요 a가 0보다 크다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 a가 0보다 작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그려져 있어요.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그려져 있다는 소리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소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들은 x축을 기준으로 다 아래에 그려져 있어요. 이 애들은 위로 볼록하다. 그래서 우리가 y는 3x 제곱이다. 얘는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물어봤을 때 우린 요 3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보고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중요하고, 자, 이 부분 이제 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고 y는 ax 제곱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x 제곱 그래프는 x축 대칭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값이 크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 자, 모두 다 지울게요. 지금 그림 다 지우고, 자,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중에 지금 모든 색깔들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자면 a가 2와 a-2 얘네가 절대값이 큰 상황이에요. 절대값은 부호를 없애고 말하는 게 절대값인데 2나 마이너스 2나 절대값은 2로 똑같죠. 그 애의 그래프를 봤더니 폭이 가장 좁다. 근데 폭이 가장 작은 애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얘네 둘이 되겠죠. 얘네 둘의 그래프를 봤더니 얘네는 폭이 넓어요. 지금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요 분수 형태 절대값이 가장 작으니까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 폭이 가장 넓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그럼 절대값이 작으면 폭이 넓어진다. 그 말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축, 포물선, 꼭지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축은 요 순서대로 볼게요. 교과서에 나온 순서대로 y는 ax 제곱 그래프처럼 어떤 곡선 모양이 나왔다. 요걸 포물선이라고 하고, 자, 선대칭 도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되고요. 요 말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아까 했죠. y축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 대칭을 축이라고 합니다. 축. y축 대칭. 얘는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었던 거고, 아까 그 축의 좌표가 그냥 y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y는 ax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애들은 y축 대칭이다. 포물선은 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애는 y축 대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물선과 축과의 교점을 꼭지점이다 라고 하는데, 축이 있고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나는 점이 있다. 요게 꼭지점이다 라는 거예요.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가 제일 낮은 점이 될 테고 위로 볼록이면 여기가 제일 높은 점이 되겠죠. 그걸 꼭지점이라고 한다. 즉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얘는 y축을 축으로 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아까 우리가 그렸던 애들 다 0,0을 지났죠? 원점 0,0을 꼭지점으로 한다. 그래서 아래 정리된 걸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된 걸 보면은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원점을 꼭지점. 우리가 a가 0보다 큰 버전일 때도 원점이 꼭지점, a가 0보다 작은 경우일 때도 원점이 꼭지점이고, y축을 축으로 한다. y축, 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다. 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다. 이것도 a가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y축이 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보고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다.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a가 0보다 큰 경우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은 경우 위로 볼록. 그리고 아까 폭 얘기했었죠. 폭은 항상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a, 요 앞에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숫자가 엄청 크면 폭이 좁은 거예요. 분수 형태가 나왔다 이러면 폭이 넓어진다. 근데 항상 기준은 그 비교 대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누가 더 넓은지 누가 더 폭이 좁은지는 그 비교하는 애랑 잘 비교를 해야 되고요. 이제 y는 ax 제곱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 서로 부호만 다를 때, 숫자는 다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다. 이건 x축 대칭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한 걸 찾아라. 아래로 볼록한 건 a가 0보다 큰 걸 찾아라. 요런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a가 0보다 큰 걸 찾아라 라는 겁니다. x제곱 앞에 붙은 숫자가 플러스인 걸 다 찾으면 돼요. 플러스인 거 지금 기억, 리을, 비읍 요렇게가 플러스죠. 나머지 니은, 디귿, 미음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긴 문제가 없지만 1번에 다시 1번 문제라고 하자 치면, 위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한 애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가 붙은 애들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죠. 자, 요거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폭이 가장 좁은 것,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그 절대값이 가장 크면 폭이 가장 좁다. 우리 요거 지우고 절대값을 각각 구해봅시다. x제곱 앞에 있는 숫자에 부호가 없어진 게 절대값. 여기는 절대값이 5, 얘는 3분의 4.
6분의 1, 3분의 4, 5, 6. 누가 가장 큽니까? 비읍이 가장 크죠. 절대값이 가장 크면 가장 폭이 좁다. 자, 그 반대, 폭이 가장 넓다란 소리는 절대값이 가장 작다. 절대값이 가장 작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나온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 6분의 1이죠. 디귿이 되겠죠. 디귿. x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이거는 그 앞에 x제곱 앞에 그 개수, 그러니까 a가 서로 같고 부호만 반대 인 애들을 찾으시오 라는 겁니다. 얘랑 부호만 반대되는 거 마이너스 5x 여기 있죠. 기역과 미음이 서로 짝. 또 3분의 4와 마이너스 3분의 4 니은과 리을. 자, 디귿과 비읍은 6이 들어가긴 하지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6분의 1. 부호가 반대되긴 하지만 숫자가 다르죠. 6과 6분의 1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끝이 났고 2차 함수 중에서 문제 지금 수학 실력 제어보기랑 뒤에 문제가 안 나오네요. 자, 문제들 꼭 풀어봐야 될 것들 한번 체크해 줄게요. 요거랑 요거 자, 이 정도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체크해준 1, 5, 7, 8은 꼭 풀어보고 나머지는 안 풀어도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로 풀어봐야 된다라는 것만 알려준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부분에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여기 나와서 이것만 한번 말해줄게요. 우리 이거 1차 함수 배울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이게 함수값 함수값이 뭐냐?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을 때 f-1이라는 소리는 지금 원래 x가 있던 자리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소리예요. x제곱이었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4, 5, 6, 7 이런 식으로. 이거 함수값 찾기 이거 함수 배울 때 1차 함수 배울 때 했던 거지만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자,